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서입니다. 4월 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어딨음 들여다보되 쫄리지는 말자. 일부 반등에 너무 쫄려서 좀 다급하게 매수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마음이 다급해지면 5천만 원, 1억 정도 다급한 마음에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일들도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진짜 이데일리 뉴스를 가지고 와봤어요. 부동산 스타 강사 믿고 샀는데 집값 상투 잡은 투자자 눈물 이렇게 해서 이권에 관련된 사람들 일부 이야기들 나오지만 결국 알고 보면 뭐 그들이 가지고 선침해했던 물건들을 뭐 떠넘긴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 이렇게 알게 모르게 뒷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가 어디 있음 이런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흐름을 추적하시고 많은 자료를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가격 흐름이나 이런 것들 계속 살펴보시고 인근 단지로 확장해 나가 보시고 하는데 그 자료 보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크게 의존하려고 하실 필요 없이 스스로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대구 지역 시청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22년 8월 5일자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하루하루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유천동에 있는 아이파크 하고 일부 알아보니까 가격이 7억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지금 시점에 22년 8월달 시점에 생각을 해보니까 구입 안 한 것이 정말 다행인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 흐름을 놓치지 않고 꼭 사려고 방송을 열심히 보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앞뒤로 또 구구절절한 내용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22년 8월 달에 한창 때는 거의 7억 또 다른 타입을 보면 7억 넘어가는 것도 있었어요. 6억 중후반 7억대까지 거래가 되던 것이 가격이 이분이 연락을 주시고 나서 살펴보면은 그때 가격이 뭐 4억 후반 5억 초반까지도 막 밀리고 4억 중반 그 가격까지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것이 많이 빠졌을 때는 가격이 3억 7천 8천까지 빠졌어요. 거의 7억까지 갔던 것이 아니 요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6.8억까지 갔던 것이 3.8억까지 갔었어요. 이 분양가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한 2.7억 정도 이 정도 경비는 아마 들어가서 취득했었던 예전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꽃배기로 가격이 올랐다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셨을 때 제 내용은 예전에 요 여러 가지 아파트를 알아보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그냥 다짜고짜 뭐 이 아파트 어때요? 저 아파트 어때요? 이게 아니고 뭐 자기 소득 상황이나 아니면 자산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빚을 얼마나 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매물 남양의 18층에 3.78억짜리 매물이 있다고 제가 이 메일 받고 그때 답장도 바로 해드렸지만 추후 AS 차원에서 몇 개월인가요? 4개월, 3개월? 3개월 정도 더 지난 시점에 22년 11월 달에 또다시 메일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뭐 상담료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있으면은 고민해봐도 괜찮다 같이 그나마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들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제가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뭐 사라 팔라 이렇게 입장 전혀 아니에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18층 남양에 18층에 3.78억짜리 매물이 있었어요. 한창 때는 막 7억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굉장하잖아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하락. 물론 고점이 좀 높았던 부분도 인정하지만 그때 대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세가는 2.1억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지금은 전세가도 한 2.7억 뭐 2.5억에서 2.7억 사이로 많이 회복해 있더라고요. 갭으로 치면 1.7억. 요 근래 방송에서 그때 몇 번 언급하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때 메일을 다시 보내드렸어요. 요렇게 전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 흐름을 계속 살펴보고 2.7억에 분양했는 아파트 2016년쯤에 세월은 한 7년 8년 흘렀어. 물가 상승률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게 가격을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자기 소득이나 이런 상황들에 견주어 보고 자산이나 이런 상황에 견주어 봤을 때 나 이거 대출 얼마 안 내고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뭐 어떤가요?
네, 그렇게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다시 가격을 보면 이 층수는 저층으로 내려왔는데 호가가 4억 2,500. 그 이전에 대비 호가는 한 4천, 5천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게 저층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아까 좀 전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고층이었다, 18층이었다. 그럼 이 매물의 가격은 뭐 5억 6억, 4.7, 4.한 6억 정도? 그 기존 대비 한 8천만 원 정도. 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8천만 원 정도 호가는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샀는지 안 샀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알 필요도 없고, 요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 올라는 호가에 지금 거래가 잘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지금 올라는 호가에는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더 비싼 가격에 거래도 오늘 한 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강료 조금 내는 거 크게 아까워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크게 비싸게 사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분석하실 때 흐름 몇 군데 단지 찍어가지고 저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파트 지인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라져버렸던 호가 그리고 매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부디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규 주담대 3점 후반대 그리고 이런 영향들로 거래량이 부쩍 늘어나 보이고, 사람 마음을 더 다급하게 이렇게 계속 언론도 부채질하고 이런 모습들. 하지만 언론도 그렇게 떠들어 제꼈지만 고점에 물려서 진짜 5억 6억 돈 잃고 두채 셋째 투자했다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무도, 언론도 저도 누구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기의 실거주의 목적이 되었건 투자의 목적이 되었건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보다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싼데 내가 여기서 산다고 해서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는데, 요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도 물량은 아주 소폭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전세 물량, 이거 오늘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날인데 줄어들었어요. 월세 물량도 오늘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더 줄어드는 추세? 사람을 점점 더 다급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거래가 괜찮아 보이면 매물이 이렇게 분신술을 하잖아요.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다 돌리던 것이 지금은 아니죠. 자신 있게 매매만 내놓고 아니면 자신 있게 전세만 내놓고 이렇게 되면서 중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물건들이 조금 거친다. 하지만 많다 라는 부분 반드시 알 필요가 있겠고요. 거래량 85건, 지금 벌써 1897건, 벌써 3월달에 거래량은 1900건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봤을 때도 한 270건 정도 더 많은 상태. 지난달 31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하루치 정도 제외하고 하루에 한 5, 60건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늘어나는 비율대로 하면 2400건까지도 나올래나? 2500? 네, 그 정도까지도 거래량 제법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주간 거래량 어느 주와 비슷한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전월 대비 3월의 거래량이 2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은 날수,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렇게 많진 않죠. 빨간 네모가 노란 네모를 뛰어넘는 날,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해운대 아이파크 96평형에 70억, 100평에 70억, 평당 7천만원? 이거 어나더 레벨, 이거 굳이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W 50평형, 요건 평당 3천만원 정도 느낌 나네요. 요 가격 추적해보면 한 5년 전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GSI치자이 56평형은 고점 대비 30%보다 조금 더 빠진 모습 보여주고요. 화면 롯데캐슬 카이저 대형 평형들 가격 이렇게 나타났고, 사지 롯데캐슬 더 클래식 근래 들어서 가격 흐름이 띄엄띄엄 거래가 나타나네요. 30%.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 고층이 30% 하락 느낌인데 지금은 저층이 30% 이런 느낌도 들어오고요. 쌍용도 플래티늄 타지가시아드 아파트, 이름 진짜 깁니다. 가격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서 8억 4,500. 여기 이제 가격 좀 비슷한 느낌? 근데 얘는 고층, 얘는 저층. 요 차이.
연식은 또 오래된 3년 차이 나는데 좀 가격 평가. 네, 그 주변 분들이 잘 아시겠죠? 네, 고층 20% 정도, 센텀 비스타 동원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 구성동 롯데캐슬 골드 2단지 가격 20%의 고층. 대찬명지, 얘는 빼고 얘기할게요. 얘도 빼고. LG 메트로시티 40평형대 가격이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있는 모습. 한 상태 더 빠진 느낌도 들었었죠. 시청역 비스타 동원 35평형 고층이다? 그러면 30% 정도. 이게 일반적인 모습. 대연자이 25평형 고층이다? 한 30%에 가까운 느낌. 알라 경동리인 고층이네? 30% 정도 느낌? 아닌데 고점이 7억이었네? 20% 정도 하락 느낌? 그럼 조금 비싸게 산 느낌이죠. 거제 센트럴자이 24평형 고층이네 20%? 그럼 약간 비싸게 산 느낌. 이렇게 조금만 다급해지냐 마음이 다급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5천만원 1억 돈이 이렇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롯데캐슬 마스터 가격 고점 고층 30% 이런 느낌으로 계속 살펴보시면은 크게 차이 없는 시장 흐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큰 흐름 속에 가끔씩 30% 하락이 지금 주류를 이루는데 30% 하락이 주류를 이루는데 30%까지 하락했던 아파트가 20% 하락했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30%까지 하락했던 것이 20%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추격 매수해서 돈 더 주고 사실 거예요? 지금 아파트 반등한다 사람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전고점까지 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고점까지 여러분도 갈 것 같으신가요? 전고점 회복한다? 그건 좀 힘들다고 보는 견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고점을 과연 회복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급한 마음에 아주 요런 가격에 샀다. 그럼 내가 먹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혹시라도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받쳤다가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혹여나 일어난다면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안전한지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과 아니면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골고루 섞여 나오는데 사실상 얘가는 계속 이 대구에 꼭 아이파크 느낌 납니다. 아까 영상 제가 초반 부분에 설명드렸던 거 한창 때 7억대까지 갔던 것이 4억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좀 그런 느낌과 조금 가까운 느낌을 받습니다. 30이라는 숫자 지금도 아직 여전히 많이 보이죠. 충분히 마음이 조급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해서 실거주를 하거나 혹은 뭐 투자 목적으로 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25% 정도, 30%, 35%, 20%, 20%. 여기는 또 20%도 보이고 20, 30 오락가락하지만 다급한 사람은 20%, 아닌 사람은 30% 이렇게 사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그 다음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30% 이상. 네, 가격 3억. 오늘은 3억 이상 거래량이 좀 적죠. 네. 아파트 비싼 거 막 70억짜리 아파트 이런 거 한 건 때문에 이 건당 거래 대금이 확 뛰어 올랐지만 근래 대형 평형도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아무튼 2월 달에 저 느낌보다는 조금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조금 뜸해진 느낌. 네, 거래량은 지금 굉장히 고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상당히 여기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기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들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과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간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3억 미만 비중 6억 이상 거래량도 지금 어쨌든 150건을 계속 뛰어넘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당히 괜찮은 상태. 비율은 17%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 5건 거래량이 있었고 분양권 거래도 3월달 되니까 좀 3월달에 지금 엄청난 눈치 보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제 내일부터 매물 나오는 거 맞죠? 4월 8일부터인가? 오늘부터인가요? 아마 4월 8일부터 기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되는 그런 단지들이 더 늘어나면서 아마 시장에는 매물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항상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은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 그래서 분양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4월달 되면 아마 3월달보다는 더 나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레이 카운티 7억 6천. 이거 막 11억 넘어가고 그랬던 아파트 맞죠? 나머지는 5억 안에 들어. 사실상 5억 이상 물건 쉽지 않다. 국평 또 보이지도 않네요. 오늘은 나머지 국평들은 보이지도 않네요. 전세 거래량 118건. 이 사랑으로 빼고 나면 과연 정말 어떤 모습일지 정말 저는 사뭇 궁금합니다. 한번 빼고 계산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곤 해요. 거래량 285건. 지난 3월 달에 같은 날짜를 보면 280건. 이게 하루에 막 70건, 80건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빨간 날이 하루 끼어 있었어요. 아무튼 좀 피크는 지난 느낌. 아직까지 역전세 다 해소되지 않았고 국평의 가격들 근래 들어서 좀 오르는 느낌 들 거예요. 전세 가격.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세 가격, 전세 금리 때문에 여파 때문에 가격은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면 물가도 낮아져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가 참 잔인합니다. 자본주의가 참 잔인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가만히 쌓아두고 있으면 이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고 뭐든지 진짜 하도록 만들어 놓은 요 시스템. 네,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뭐 2억대, 2억 2천 등 대구, 부산 비슷하게 저 정도 느낌이에요. 전세 거래량 조금 이제 위축되는 3월의 모습을 보실 것이고 꼭지점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개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 주지는 않는 모습. 4억 이상 전세 거래량 받쳐주지 않는 시장에서 고가의 아파트들, 6억 이상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있잖아요. 자기 자본금 비중이 좀 높아야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다음 임차인 구할 때 이 금리라는 변수가 또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아마 금리 지금 동결로 거의 가닥 잡는 느낌이죠. 뉴스에서 이맘때 되면은 동결할 확률이 높다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떠들어댔어요. 근데 요 며칠 뉴스가 안 나왔어요. 왜? 그 전에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난번 했을 때 동결되기 전부터 이미 언론사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후일담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동결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 미리 썰은 풀고 있지 않네요. 다음 주 흐름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월세 거래량 81건. 자, 전체 임대 거래량 2월의 거래량은 지금 전년 동월을 뛰어넘은 상태. 3월은 전년 동월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지금 거래량 줄어드는 추세의 흐름 속에서 지금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신규 대출자입니다. 기존 대출자는 봐주는 거 없어요. 신규 대출자들 기준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가격 적정한 가격들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